쓰레기 대란부터 각종 자연재해까지 우리 삶에는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들이 많은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과학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회문제 해결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학기술과 사회문제. 네. 어떻게 단어만 보면 서로 연결고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이 과학계가 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죠. 네, 그렇죠. 보시기에 따라서는 이제 과학기술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또는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크게 관계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겁니다. 네. 일찍이 이제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국가에서 과학기술을 지원하는 명분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가 경쟁력 제고, 당연하죠.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이 두 가지 추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신제품 공정 개선 이런 걸 통해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시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제 편리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이런 국민의 삶의 질을 지원하는 것을 국가의 어떤 지원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죠. 네, 선진국에서는 과학계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어느 정도 행보를 벌여왔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제야 이쪽에 시선을 돌리게 된 건가요? 그 좀 이상하죠. 네.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이 1982년 그때 시작했어요. 그때 겨우 이제 한 133억 정도 규모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연구비 규모는 작고 또 지원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급했던 것이 이제 경제 성장. 그러니까 뭐 제조업, 뭐 반도체, 정밀화학, 소재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쪽에 지원할 여력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덕분에 이제 제조업 경쟁력 강화 쪽에 중점을 두어서 우리가 이제 많은 분야에서 지금 세계 수준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과를 이룰 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경주마 같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삶의 질이라는 옆에 좌우를 볼 수가 없었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그러면 옆을 볼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수가 있죠. 과학기술 둘러싼 여건들이 많이 바뀌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 연구소가 지금 한 4만 개 됩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초만 해도 기업 연구소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기업 연구소가 4만여 개 되고요. 국가 연구개발 투자도 금년에 19조 6천억 되니까요. 어마어마한 확대가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국가, 정부와 민간이 역할 분담이 가능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개발 연구라 이런 쪽 민간에게 맡기고 정부는 그동안에 빠른 추격자로서 할 수 없었던 우리만의 세계적인 기초 원천 연구를 한다든가 대형 복합 연구를 한다든가 공공 복지 연구를 한다든가 동시에 이제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사회 문제 해결 이런 쪽에 드디어 이제 정부가 지원을 시작한 거죠. 근데 마침 지금 국민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아주 높은 때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추세하고도 지금 잘 맞아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욜로나 소확행 같이 그렇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많은 매체들에서 그런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럼 정부는 구체적으로 이 과학계가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건가요? 아까 오프닝 할 때도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여기서 이제 과학기술 기반 삶의 질, 또 사회문제 해결 종합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계 전문가들이 이제 초안을 만들었고 지금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이제 그게 공식 계획으로 확정이 되고 나면은 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국민들의 기대치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국민들의 목소리도 직접적으로 정부의 어떤 정책에 반영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이 같이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로 나올 수 있는 이걸 경청할 수 있는 이런 자리들도 마련이 되고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종합계획 수립할 때 이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그 계획이 확정되는 거하고 별개로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금년에 국민이 직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 생활 연구를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국민 생활 연구. 그래서 우선 이제 대국민 설문조사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서 2개 과제를 우선 선정을 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요새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재활용이 필요 없이 자연 분해되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 개발이고요. 또 먹거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먹거리 내에 유해 물질 포함 여부를 간편하게 판별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과제를 중점적으로 개발하겠다. 근데 특징이 수요자가 직접 참여하는 그 리빙랩 형태를 통해서 실증 단계까지 지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삼고 있는데요. 참고로 리빙랩이라는 것이 최종 사용자나 시민이 직접 연구 개발의 기획, 개발, 실증 과제에 참여함으로 해서 연구로 끝나지 않고 수요를 반영한 그런 결과를 내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리빙랩과 같이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군요. 네. 그러면 좀 더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지금까지 정부의 계획을 살펴봤고요. 과학기술계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과학기술계에서도 정부 못지않게 이 삶의 질 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두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25개 출연연구소를 그 산하에 두고 있는 기관인데요. 거기서도 이제 먹거리 안전이라든가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고령화 문제라든가 지진, 태풍, 집중호우, 환경 이런 국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도전하기 위해서 국민 생활 안전 포럼이라는 것을 주기적으로 개최를 해서 그런 이슈를 발굴하고 25개 출연연이 참여해서 직접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 있고요. 또 한국과총 국가 그 단체들이 모여 있는 한국과총에서도 역시 국민 생활 과학 포럼을 열어서 국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슈를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플라스틱 오염 문제라든지 그렇죠.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연구하는 데 보탬이 된다고 하니까 저도 참여해보고 싶고 좋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는데 교통 문제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해가지고 뭔가를 이제 계속 뭔가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양한 사회 문제를 과학기술로 접목을 해서 좀 뭔가 개발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막연히 내가 원하는 거 하나 둘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유념해야 될 뭔가 다른 요소들 필요한 어떤 생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아마 이런 어떤 삶의 질 문제라든가 또 사회 문제 해결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적절한 지금 문제고요. 앞으로도 아마 정부에서 계속 강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할 점이 뭐냐면은 여전히 그 제조업 경쟁력 강화, 이 경제 성장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지나치게 이제 우리나라가 쏠림 현상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사회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행여 이쪽 제조업 경쟁력 강화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그쪽 비중이 줄면 안 된다. 여전히 그쪽에 많이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이제는 동시에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사회 문제 해결도 좀 이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지. 이쪽이 중요하니까 이쪽을 안 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기초 원천 연구 이런 쪽은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해서 이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사회 문제 해결은 목표가 뚜렷해요. 그래서 이 기초 원천 연구하고 달리 색다른 연구 전략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리빙랩이라든가 이런 형태 그렇게 해서 뚜렷한 목표를 기어이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국민이 직면한 문제, 앞서 국민생활연구에서는 재활용 문제나 유해물질 관련된 대책이 좀 우선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외적으로 혹시 또 살펴볼 수 있는 현안이 있을까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요. 또 화학물질 공포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문제는 지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가 중점적으로 지금 태클을 도전을 하고 있고요. 또 각종 이제 화학물질 공포 그 케미포비아라고 하는 것들은 한국화학연구원 이런 데서 지금 중점적으로 개발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와 과학기술가 합심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군요. 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계가 나선다는 소식이 정말 반가운데요. 앞으로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들을 전해드릴 날이 더욱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